자, 일주론, 에, 처음에 올린 게 갑오일주를 먼저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주론에 대한 그, 지금 책을, 지금 저 편집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서, 출판이 돼서 나올 겁니다. 각 서점으로, 이 책이 이제, 저, 진열이 돼서 판매가 될 건데, 그 중에서 미리 이제 지금 알리기도 할 겸, 그 일주론에 대한 어떤 형식, 에, 어떠한 식으로 해석이 되고, 어, 그, 일주에 대한 그 포괄적인, 에, 그러한 그 설명이 될 겁니다. 기존의 일주라면은 이런 식이에요. 천간의 갑이고 지지에 지- 에, 자가 있으니, 푸른 쥐가 고목나무에 있는 격이다 해가지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특징적인 설명, 그래서 이 글자 하나만 넣고 보면은 5분, 10분 정도 설명하면 그다지 할 말이 없고 막 그래요. 물론 이제 월에다가 무슨 글자가 있고 덧붙여가지고 더 설명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어떤 흐름, 직업운이면 직업운이 어떻게 갈 것이고, 직장인인지 아니면 사업할 사람인지, 또는 재물의 어떤 볼륨,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배우자는 어떠한 조건으로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할 것인지, 뭐 자식운은 어떨 것인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예, 일주론 같은 거 보면, 전원의 흙으로서 뭐 윤택하게 살아가는데, 뭐 수가 없어서 뭐 힘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옛날 논리를 빗대다 보니까, 중요한 하나의 논리를 운명을 설명하는데 너무, 어, 좀 군더더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럴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책도 그렇고, 책도 중요한 그런 포인트만 잡아서, 군더더기 없는 그 정보를 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일주는 배우자는 어떻고, 재물운은 어떻고, 직업운은 어떻고, 그다음 월에 어떤 글자가 있으니 어떻고, 이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회라는 에, 월이라는 것은 하나의 격을 만들죠. 그래서 그런 설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자라면 배우자가 경금이 있으면 어떻고, 또 신금이 있으면 어떻고, 천간으로, 지지로 신금이면 어떻고, 유금이면 어떻고, 이런 설명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띠를 만났느냐. 이 갑자일주 같으면은 쥐띠가 안방에 앉은 경우니까 쥐띠가 오면 맞겠죠. 일주, 상황을 봐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합을 이루는 원숭이띠, 용띠가 올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도, 이런 논법들은 옛날에 이제 또 대가들의 비법 같은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게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각설하고, 먼저 갑자일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갑자일주라는 것은 천간의 갑이요, 지지로는 자가 있다. 자라는 것은, 한 동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점점 길어지는 그게 이제 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먼저 갑이라는 걸 놓고 보면, 갑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과 음의 운동으로 보자면,
제일 그 초입에 해당하는 게 갑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 상승. 예, 봄에 보면은 무조건 튀어오르는 어, 초목이 있죠.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어떻게 올라올 수 있냐 이거지. 참 신기한 거죠. 옛날 조상들은 그런 것을 보고 신기하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하나의 무조건 오르는 양의 운동이다. 한겨울 동안에 어떤 짓눌러 있던 그러한 죽어 있는 듯한 그런 데서 그런 기운이 갑자기 솟아오르면서 생명을 발산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산하는 운동을 양으로 크게 보고 수렴하는 운동을 음으로 봤는데, 여기에서 갑이 그러한 그 시초를 하고 이걸 통으로 해서 을까지 묶어서 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더 발산하면 화가 되는데 병이 있고 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배석을 한 가운데 갑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토나 기토를 가을로 가기 전에 경금이 무조건 결실을 하죠. 신, 임, 개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서의 갑이다.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일간이라면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그 발산하는 운동, 어떤 그 목적한 바가 없이 무조건 오른다. 이런 개념이니까 영어로는 스프링 그러죠. 스프링이 어떻게 됩니까? 눌려있다 바로 튀어오르는 거죠. 요 경금이라는 것이 요것도 좀 무식한 운동으로 봅니다. 무조건 수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가 의리의 배속을 하고 뭐냐면은 우직하고 저돌적이고 밀어붙이는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게 경금인데 이것은 음의 운동으로 무조건 수렴하는 운동이고 이런 갑이라는 건 더 운동성이 세다 이거예요. 짓눌려 있던 그 겨울의 운기가 무조건 분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총 있죠, 물총. 피스톤을 이빠이 되도록 될 때까지 당긴 다음에 쭉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튀겨나가죠. 그러한 것이 바로 갑운동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것이 그러한 어떤 기운에 의해서 약간 그 무식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이게 또 우두머리, 리더 이런 것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남한테 지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봄의 기운이라는 것이 어디 배속이 됩니까? 인해 배속이 되죠. 이 갑을목 공이해서 인해 배속이 되니까 어질다, 청순하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가도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지기 싫어한다. 그러한 것이 갑의 기상이 되고 지지로 보면은 자가 있으니 한겨울에 사색하는 그런 기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으로 튀어오르는 기운이 자에 이르러서 뭐냐면은 어느 정도 좀 순화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념에 빠져든다 이거죠. 해자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교육 철학 그래서 뭔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런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한 어떤 깊이 있는 학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사고를 필요로 하는 직업적인 부분에 많이 포진이 돼 있죠. 해자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미국에서 그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겨울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뭔가 생각을 깊이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해자축월에 의과대학에도 많이 포진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랑쾌활하고 발산하는 운동이 자해에 의해서 많이 자제가 되면서 나름대로 발산과 수렴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갑자일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쾌활성이 있고 이러한 그 세심한 부분이 있으니 살면서 크게 실수 같은 거 안 하고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후다 이거죠. 그래서 주로 이 갑자일주들 보면 전문직 같은 데 많이 종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글과 학문이 기본 데이터가 되는 것이니까 이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라이센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의사도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부동산 자격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하이 클래스 변호사, 그 다음에 뭐 노무사, 회계사 다 포함되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갑자일주달이 변호사도 있고 또 의사들도 있고 그런 걸 쭉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많이 전문직이 많이 포진이 돼 있더라. 이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렵게 살기보다는 좀 그래도 레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뭡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정인이 돼 있죠. 정인, 인성. 인성이 돼 있다는 것이 바로 양심과 어떤 양심과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통념 그런 데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매우 그 규범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 도덕적인 관념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자일주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양심과 명예, 체면에 기반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12운성으로 뭐가 되냐면은 간목이 자의 욕지에 든다. 욕지. 12운성은 욕지에 든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욕지도화라고 있습니다. 을목은 사의 욕지에 들고 신금은 신의 욕지에 들고 경금은 오의 또 욕지에 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그 한량 기질이 있다. 인기 관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욕지에 든 사람들 보면은 모질거나 그러기보다 좀 주머니에서 인심 난다고 해가지고 또 돈 쓰기도 잘 쓰고 그리고 뭐냐 하면은 한량 기질이다. 이 욕지라는 것이 뭐냐면 남의 인기 관리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처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좀 아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인성이 그런 요인이 있는데 욕지라는 것 때문에 자꾸 내가 좀 그 인기 관리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남자 같은 굉장히 한량 기질이 있고 여자라 그러면은 좀 그래도 덜합니다. 그래서 갑자일주 보면은 굉장히 좀 살아가는 게 좀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고 주위 사람들하고 웬만하면은 잘 어울리려고 하는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망이 있죠. 우리가 그 육친도 알아야 되고, 12운성상 어떤 기운인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망을 또 일주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공망을 알아야 돼요. 공망이 관공망이냐, 재공망이냐. 특히 저 갑술일주 같은 경우는 관성이 공망이죠. 갑술일주면은 신유가 공망한다. 신유가 공망함으로써 정관과 편관이 공망해서 진짜 하이 클래스 레벨이 있는 등급의 어떤 그 직장을 쓰기가 진짜 어려워요. 만약에 개유월에
갑술일주다. 그러면 글이 좋죠. 관인상생 돼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꼭 들어가면은 5급부터 어떤 그 공직자를 출발하려고 해도 꼭 그 1, 2점, 2, 3점 차이도 떨어져요. 그래가지고서 7급을 붙으면 되고 아니면 7급 보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1, 2점 차로 떨어져가지고 몇 년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9급을 보면 또 붙어요. 어렵지 않게.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시험 봤던 친구들은 이미 이제 승진의 케이스를 밟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늦어가지고 들어가고 나니까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내가 다시 또 공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어, 그런 그 시험을 치면은 또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그 5년, 10년을 허송세월하다 나중에 결국에는 굉장히 그 힘든, 이게 여기서 힘들다는 거는 직장을 못 들어가서 힘든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실력은 자기가 인정하는데, 스스로 자신을 하는데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자괴감 이런 거죠. 그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공망이라는 걸 잘 챙겨봐야 되는데, 이 갑자일주는 뭐가 공망이냐면 수레가 공망이다. 그러니까 공망이라는 것은 관이 공망이면 꼭 내가 명예를 채우려고 하고, 예, 재성이 공망이면 꼭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기질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요. 근데 취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공망이라는 것은 메꾸고자 하는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갑자일주 자체가 약간 그 비세속적인 면이 강하고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공망이 수레가 공망이다. 이러한 요인에 더불어서 수레가 공망이 된다는 건 뭡니까? 수레라는 것이 천라지망이 돼서 정신적인 걸 추구하고 교육적이나 종교적인 이런 그 경향으로 자주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꼭 그 종교에 심취하거나 아니면 그 철학이나 이런 쪽으로 심취하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비세속적인 경향이 더 강하게 된다. 이런 게 예, 하나의 특징이 돼 있어요. 사주에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사화가 있거나 이렇게 오화가 있으면 그 좀 그런데 오화라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병화라도 뜨던가 병화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병인시가 되죠. 이런 모양이 되면은 그래도 이러한 그 비세속적인 것들이 나중에 큰 그 재물적인 안정과 본인의 활동으로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조화를 잘 갖춘 모양인데 시에도 만약에 그 뭐 술시가 되든 해시가 되든 이렇게 되면은 좀 완전히 그 어둠에 갇힌 그러한 그 환경이 되죠.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세속적으로는. 그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결국에 종교나 교육, 철학 이런 데에 관심을 두고 정신적인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또 귀한 신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술의 공망이라는 그러한 그 큰 그 한계점이 있다. 그러니까 세속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공망에 의해서 막힘으로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시에 아, 태어난 월에 4월이든가 5월이든가 이런 사람이라면 뭔가 좀 그 밝은 그런 세상을 원하고 활동을 원하는데 시나 일해 보니까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수혜가 있든가 이런 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국내가 아닌 국외로 빠져나가서 해외 나가서 그러한 사업 같은 걸 하면 또 성공도 합니다. 이런 건 하나의 개운법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주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공망이라는 것은 국내에서는 좀 쉽지 않다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내면에는 안 되니까 이면에 있다. 바깥에는 가능하다 이거죠. 국내는 안 되니 외국은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그
응용의 영역에 있는 차원이 있는 그 해석이 그 개운의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망, 그 다음에 육친적인 것 12운성까지 설명은 지금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수레가 공망이라는 부분에서 대인관계에 좀 서툰 면이 있겠죠. 활발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주 명래에 토기운이 약하다. 토기운이 약하고 금수기운이 강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자가 있는데 여기가 술이 있고 뭐 진이 있든가 아니면 미가 있든가 이런 정도는 뭐냐면 재물 논리가 되니까 재물 논리가 되니까 세속적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쉽죠. 또 사오가 있든가 아니 이인이 있든가 예? 이런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추구하는 요인이죠. 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양인이고 봄의 기운이다 보니까는 본인의 활동성을 추구하면서 그 조화를 갖춘 모양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해, 자월, 축월이 돼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신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기운이 더 강화가 되죠. 그럼 이것은 수다목부 그래요. 부평초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 이게 고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수기운이 너무 강하고 재물이 약하다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세속적일 수밖에 없다. 내가 재물을 추구해서 안정을 하기보다는 이 일 저 일 가담해 가지고 그러한 많이 좀 흔들리는 그런 식으로 살기가 쉽다. 이런 게 하나의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과 그 다음에 시가 됐던 연이 됐던 이런 부분을 살펴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방에 이제 육신으로는 모친이 되겠죠. 모친. 남자 같으면은 뭐냐면은 모친이 되니까 마마보이 쪽으로 많이 갑니다. 마마보이로 많이 가서 결혼했을 때 꼭 싸우는 요인 중에 우리 엄마는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싸워요. 그리고 상당히 저 마누라가 고생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무토나 기토가 절지퇴지가 되죠. 그러면서 본인은 본인의 엄마, 모친에 의한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마누라를 케어하고 배우자를 케어하고 그런 마인드가 약하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욕지도하라는 게 가사에서 그래서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같이 사는 배우자는 매우 힘들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이런 요인이다. 그 다음에 여자라 그러면은 금생수하니까는 관이 인성을 생겨서 관이상생이 모양이 되죠. 여자 같으면 그래도 배우자 덕은 있을 수가 있다. 신이 있든가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합의돼서 좋은 모양이 되죠. 여자는 그래도 괜찮은 모양의 어떤 일주라고 할 수가 있다. 다음에 고서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목나무에 붙은 푸른 쥐다. 그래서 물상 처리하는데 주거지가 자주 변하고 여자가 남모르는 연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고서에도 있고 흔히 하는 말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갑자일주의 지금까지 특징을 말했는데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그런 육친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갑자일주인데 먼저 타육친, 이 안방에다가 부친 배우자, 그 다음에 모친 자식을 갖다 놓고 이 안방에서의 육친의 관계, 육친의 환경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라면은 무토가 부친이 되는 게 무토죠. 무토가 태지에 이른다. 그 다음에 이게 배우자도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토가 절지에 이른다. 이런 모양은 천간의 무토냐 기토냐를 구분할 때 쓰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주 원국에서 만약에 간목인데 기토가 있다. 그러면 안방의 환경에서 절지가 돼서 매우 약한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무친의 운은 개수가 되겠죠. 개수가 록하에 있다. 그 다음에 자식이 되는 게 경금. 여기서 자식은 그 편관만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식운이 약하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들은 잘 안 되고 딸만 잘 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경금만 보는데 경금이 사지에 들어가요. 이렇다는 것은 아들 자식은 잘 안 되고 딸 자식이 잘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볼 때 자식운도 약하고 이 모친밖에 강한 게 없어요. 배우자도 역시 천간에 있는 무토기토는 시원치 않다. 네? 이게 딱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남자 같은 배우자 덕이 약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모친은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주 구성에서 부친운 같은 게 조화를 잘 갖추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걸 암시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괜찮아요. 사화가 있다. 사화가 있다는 것은 사중에 무토가 부친이 되죠. 자요삽격으로 조화를 갖춘 모양이에요. 이럴 경우 부친도 쓸 수가 있고 배우자로도 무토를 배우자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모양이면 상당히 부모의 덕이 좋은 거예요. 이 사화라는 게 식신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잘 사는 그런 부친. 그러니까 이런 자식을 낳았다면 이 부친이 잘 풀리는 거죠.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제 뭐 술토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술토 같은 경우 편제라 그래도 약하죠, 이거는. 약해서 이제 이런 모양은 부모 덕이 약한 것이고, 진토라 그러면은 진사오 미로 간다. 그러면 부친의 어떤 영향력은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조화를 갖춘 모양이고, 근데 이 만약에 운이 묘인 축자에로 간다면은 어느 정도 내가 손이 된다면은 부친의 기운은 매우 약해지는 모양이 되겠죠. 유정하긴 한데 술 같은 경우는 격각으로 인해서 내가 결혼을 하면서 어떤 그 부친하고는 좀 무정하게 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부친이고 모친이 자수가 되는데 부친하고 모친하고의 관계가 그다지 좋은 모양은 아니다. 근데 사 같은 경우, 진 같은 경우는 부모, 모친하고 부친 간에 유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운이 되면은 배우자운도 이렇게 지금 부친운이랑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제로 봐서 지지로 보면은 축이 있을 수가 있고 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축이 있고 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오중의 기토가 있죠. 오중의 기토가 남자 같으면은 제일 간목 같은 경우 배우자운이 좋은 거예요. 강하고. 근데 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방에 대해 조화도가 약하죠. 이건 약간 불안한 모양이에요. 물론 지지로 정임하고는 돼 있습니다. 또 충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한다. 미라는 것은 표면상 가장 강한 그 배우작감이 되고 천을 귀인이 되는 것이니까 미월에 만약에
갑자일주다 그러면은 부친의 덕도 좋은 거예요. 잘 살던 집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예, 원진의 관계가 돼 있죠. 그래도 이게 좀 그 불안한 요인이 있어도 그래도 오보단 낫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축이 있으면 자축합이 되죠. 이것은 배우자가 뭐냐면 어떤 그 활발한 활동을 하기보다 굉장히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형식의 배우자가 되고 대신에 자축합으로 유정한 모양은 된다. 이렇게 배우자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2002지라는 걸 꼭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갑자가 있고 타간지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진이 있든가 갑술이 있든가 아니 갑신이 있든가 이런 것이 연에 있든 월에 있든 시에 있든 2002지라고 합니다. 나를 내린 밭이 두 개니 두 분의 조모, 두 분의 모친 그러지 않으면 내가 두 번 이상의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이런 불안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애를 먼저 낳는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든가 한다. 그러면은 해소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결혼을 두 번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우자 운 중에서 지금 그 겉으로 볼 때의 무토기토 진술충미 요거만 다뤘는데 사중무토까지는 다뤘죠. 사중무토가 참 영향가 있는데 인중의 무토가 또 있죠. 해중의 무토가 있고 이 가운데 신중무토. 그러니까 순서로 봐서 이것은 격각이고 이건 합의돼 있죠. 해하고 자는 등류. 그래가지고 인중의 무토가 그래도 영향가는 있는데 격각으로 주말 부부 한 달 부부씩의 동거운이 되고 신중의 무토는 신자합으로 유정한 모양은 되죠. 그리고 뭐냐면은 그 무토가 있고 자식이 있죠. 이것이 안방이랑 합의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총각 득자 후에 결혼하고 뭐 이런 식의 모양도 되는 거예요. 갑신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해중의 무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굉장히 약해요. 절지에 있는 거죠. 만약에 정 없으면은 타 간지에 토기운이 전혀 없으면은 해중의 무토라도 쓰는데 또 기운으로 봐서는 제일 영향가 없는 그런 그 배우자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토탈적으로 금기운이 약하고 그 다음에 수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은 아들은 기대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주로 딸 자식인데 그마저도 뭐냐면은 그 건강적으로 약하고 부실한 자식이 되기 쉽고 그 다음에 심장이나 위장 쪽으로 안 좋을 수 있죠. 질병은 갑자일주는 수기운이 지지해 있기 때문에 금수기운만 많고 토기운이나 화기운이 없으면은 심장이나 위장 질환에도 주의가 요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가 뭐냐면 무토, 기토 똑같죠. 여기서 기토는 볼 필요가 없는데 무토 같은 경우는 부친이 되고 시모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태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친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약하다는 거는 내 친정 엄마와 유정하고 시모랑은 친하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는데 경금 같은 경우 사지에 들죠. 그러니까 경금을 갑자일주인데 경금을 썼다. 그러면 남자가 보는 거랑 똑같아요. 자식 보는 거하고 사지에 들므로 안방에만 오면 제 힘을 못 쓰고 굉장히 그 밖에서는 이제 나하고 뜻도 안 맞으면서 밖에서는 본인 일을 하면서 안방에서는 약하고
이런 모양이 돼요. 운 같은 게 예를 들어 인대운이나 뭐 축대운이나 오고 그러면 이게 경금이 절지하고 묘지에 들어가죠. 그럴 때는 배우자 건강까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천간의 신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장생에 든다. 장생에 들기 때문에 안방에서 굉장히 강하죠. 그런 모양에서 만약에 신미시가 됐다. 이 정도면은 잘 나가는 어떤 배우자가 되는데 안방에서 그 장생하고 여기서는 생을 받고 있죠. 약하긴 하더라도. 그래서 이 정도의 만약에 남편감이라면은 국회의원, 교수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여자 사주가 됩니다. 이런 거 참고로 두세요. 신미시면 아주 좋아요. 갑자일주가. 그렇게 따지면 되겠는데 그래서 신금적인 덕을 잇는다. 이걸 잘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식운을 볼 때 병화가 태지에 든다. 이게 또 문제라 이게. 병화가 태지에 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뭐냐면 자식운이 약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시가 병인시면은 상관이 없죠. 뭐 해시나 자시나 되고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병인시가 돼 있다. 이것은 잘 나가는 사내 자식이 하나 나중에 나온다 이거예요. 대신에 배우자 오는 불안해지죠. 말년에 경금 신금이 절지태지 이름으로. 그러든가 아니면은 사화가 오면은 기사시가 되죠. 이런 모양이라면은 자요사격으로 합하고 있고 자식하고도 유종하고 주로 실업, 그러니까 사업하는 자식이 되고 이런 자식은 사업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병인시라면 공직에 있거나 아니면 교수가 되든가 그런 사주가 되고 그리고 안방과는 인호술 신자진 격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모친의 어떤 그 안방, 나의 안방과 그 격각이 돼서 해외로 많이 돌아다니든가 나하고는 좀 무정한 자식이 돼요. 출세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랑 좀 그 합비되고 좀 친하려면은 사시가 좋겠죠. 이러면은 자식운이 나중에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금을 쓴다면은 사중에 경금이 있죠. 배우자운도 괜찮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을 쓰느냐 경금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팔자는 갑자일주는 매우 극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배우자운을 보자면 요거는 뭐 다 됐으리라고 봐요. 지우고 보면은 천간의 경금 신금은 다 설명이 됐으니까 그 외에 이제 신금이 있을 수가 있고 신금은 유정하죠. 유정하는데 안방에 오면은 매우 약해진다. 이런 사주는 해를 지나가면서 나중에 안방이 이렇게 사지에 들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한 30년 이상 지나서 한 60, 70 되면은 이 마누라보다 먼저 남편이 죽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안방에 사지가 되고 합이 되니까 계속 배우자에 대한 사랑으로 간단 말이지.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이런 게 잘 봐야 되는 게 기묘, 남자 기묘일주인데 해수가 이렇게 있다. 이게 마누라죠. 마누라 이렇게 합을 하면서 계속 생을 하기 때문에 사지에 들어요. 이 세월을 두고 자식이 커감에 따라서 뭐냐면 마누라가 시름시름 앓다가 먼저 죽는다. 이게 이런 유형의 사주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다음에 유금이 있을 수가 있죠. 유금은 안에서 장생하기 때문에 끄덕없어요. 근데 자유파라는 게 작용이 있죠. 그래서 생해주지도 않고 완전히 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서 사이가 약간 냉랭하면서 때로는 유정할 때도 있고 이게 그나마 난 거예요. 이런 모양은 나름대로 관인상생도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유금 같은 경우는 괜찮은 모양이다.
그다음에 천을귀인은 아니지만은 정관, 이것도 안에 귀인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기토하고 정화가 장생한단 말이에요. 음. 이럴 때에 뭐냐면 유라는 자체만 가지고도 기토가 장생하기 때문에 부모의 덕이 많은 거예요. 남편 덕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재물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또 부모로부터 유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6월의 갑이다. 이거는 일단 땡 잡은 인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외에 축토에 있는 신금, 그 다음에 술토에 있는 신금, 이게 다죠. 지장간에 보면 지장까지 다 해서 그럴 때에 축중에 신금이 있을 때 자축하고 유정해요. 근데 활동성은 굉장히 미미하죠. 그러니까 이런 축중에 있는 신금이라면 어떤 남편이냐면 마트에서 배달해주는 남편들 있죠. 그런 남편이든가 굉장히 이제 활동성이 미미한 거예요. 노가다 뛰든가 이런 남편이 되겠고, 근데 나한테는 잘해줘요. 귀인이면서 합의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 축시든가 아니면 축월에 이런 거라면 부모의 덕도 있다고 봐야 돼요. 문서적인 것, 귀인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식으로 상당히 나름대로 기품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술 중에 유금이라는 게 신금이라는 것이 유금의 여기가 그대로 넘어온 거다 이쪽으로. 그래서 매우 영양가 있는 배우작감이 됩니다. 이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자진 인호술이 되기 때문에 뭐냐면 동거운이 불안하다 이게 동거운. 그래서 배우자가 영양가는 있는데 노동 건설 일을 한다든가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을 한다든가 하면서 집에 신경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영양가는 있을 때 동거운은 불안하다. 주말 부부나 한 달 부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티격태격 싸우고 그래요. 만약 이런 식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설정을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다 배우자운, 자식운까지 설명이 됐는데, 이 여자 사주에서 또 특히 이제 자식운에 있어서 이런 게 있고, 해시가 있든가, 아니면 여기도 해월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병화나, 이런 정도만 돼도 매우 약한 거예요, 이게. 이건 뭐냐면은 형이라는 것도 있고 겨우겨우 어렵게 자식을 하나 낳고 하는 건데 눈도 안 좋아요 자식. 수다하면은 자식운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시력도 약하고 안경도 끼고 막 그래요. 근데 갑자일주 자체가 보면 자식운이 매우 약한 게 거의 그래요. 많이 낳으면 2명이고 1명 정도 낳고 딱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거지. 지금까지 간명한 사람들 보면은 2명 있는 그 여성분도 봤는데 상당한 분들이 그 자식 하나에 그친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애 낳을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문운을 봐야 되는데 학문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정인이 있기 때문에. 사주에 사오미 5라는 것은 좀 추위니까 그런데 4월에 만약에 갑자일주 그럼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미월일도 마찬가지. 이건 뭐냐면 학습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묵묵히 공부도 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두고 꾸준히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관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6월에 갑자일주인데 6월이다. 공부 잘하죠 이런 사람. 학과도 미리 행정직이나 그러지 않으면은 자유파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의사, 어? 만약에 이게 군검경이란 말이에요. 경찰이라도 경찰 행정 업무, 법무부 산하의 행정 업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학문적으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뭐냐면 이 신이 있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그게 이제 금융이죠. 금융 분야의 어떤 그 국가 산업은행이나 아니면 뭐 한국은행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뭐 금융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뭐냐면 너무 수기운이 많다. 여기도 해가 있고 유가 있고 뭐 이런 것 격은 좋은데 만약에 수기운이 너무 많으면은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이게 또 공부의 방해 요인이 돼요. 화기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정한되면 5화라도 있어야 돼요. 미토가 있든가. 그런 거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운을 이 학문은 어떤 학과를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직업운을 잘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학문 잘할 수 있는데 어떤 글자가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지죠. 그리고 그 직업에 맞게끔 학과를 선택하면 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글자가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융업도 될 수 있고 사화나 오화가 있으면 언론방송 될 수 있고 뭐 교육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포괄적으로 한번 본다면 이 기본적으로 금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이제 공직이나 직장생활 잘 맞는 거죠. 공부 잘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일반 기업이라 그래도 그 조직성, 그 다음에 공직성이 잘 맞는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사업을 한다면 큰 조직과 손잡고 할 수 있는 인허가, 납품,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매장 이런 거 하면 가능하죠. 에, 사업을 한다면 굳이 한다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오행적으로 봐서 금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은 조직이 잘 맞고 토기운도 있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금수기운이 너무 강하면 이것도 문제라 그랬죠 아까. 정착이 안 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니까 뭐 영마 분야, 항공 분야, 해운, 운수 이런 분야에 인연하기 쉽다 이거죠. 아니면 해외로 나가든가. 다음에 토기운이 많다. 토기운이 많으면 이게 재성이 되니까 금융 요것도 되겠죠. 금융이나 뭐 토목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맞춰서 어떤 그 직업적인 요인을 삼으면 될 거예요. 다음에 인묘진월 이건 이제 방합으로 묶어서 인묘진월이라면 무슨 일가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기획, 패션, 의류, 디자인, 인테리어, 장식, 건설, 농업, 축산, 가수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재질적으로 그렇고 비겁이 강하게 되죠 이제. 갑자의 인묘진월이다. 그리고 비겁임으로 사업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이게 인묘진월의 큰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월생 같은 경우 이게 격각이 돼요. 신자진, 인우술. 그래서 이것이 건설적인 분야가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인도 뭐냐면은 영마 인신사회가 영마인데 그런 거 강한데 격각이니까 더 강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걸 준 영마로 봐요. 이것도 건설, 운수운송, 조선항공, 자동차 무역, IT, 언론방송, 전기전자, 인터넷 된단 말이에요. 인월생은 그렇고 그 다음에 묘월생이라면 자매형이 있고 양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묘월이라는 것은 인묘진월에 해당하는 교육기획,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여기에 가장 강한 특징이 있는데 형이 있으니까 의료, 금융, 법무 가능하고 양인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 특수직 어떤 그 공직이란 말이에요. 특수직 공직 아니면 교육직, 특수직, 기술직 그래가지고 본인의 특기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 본인의 장기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야가 있다. 그게 이제 뭐 형이 될 수도 있고
좀 다양하죠. 그 다음에 진월생이면 자진합돼 있어요. 이렇게 자진합인데 편제가 합돼 있다. 이렇게. 편제가 합돼 있더니 금융 속성이 강하고 또 임묘진 노래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금융업, 유통업, 그 다음에 건설 이걸 갖다가 진월생이 잡아주고 사오미월생이다. 사오미월생은 기본적으로 화해 기운이 되니까 식상도 되죠. 교육, 필설, 예술, 요식업, 언론, 방송, 통신, 전기전자, 인터넷, IT, 화학 이렇게 직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4월생이라면은 자유사격이죠. 이렇게 자유사격이 되고 식신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4, 5, 2월에 들어가는 거 외에 영마 분야, 항공, 조선, 전기전, 운수, 운송 이렇게 더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생이면 좌우충이죠. 충난다 이렇게 좌우충이 되므로 이것도 역마의 요인이 강화가 되는데 특수한 좌우충은 특수한 기술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상관이 되죠. 상관이 되므로 영업, 판매, 특수 기술, 자격 그 다음에 역마에 해당하는 여러 항공 분야 여러 가지 다 포함하겠고 미월생이라면은 천을귀인데요. 그 다음에 잠이 원진이 된다. 교육적인 요인도 잠이 원진이면 상담, 교육 이런 것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정제가 되므로 좀 무리해서 일을 벌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정제라는 것은 재성이 되므로 유통, 그 다음에 뭐 건축적인 행위 들어가고 농산물 그런 쪽에서 안정적인 어떤 그 어,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러한 데 직장 그 다음에 귀인이면서 이런 정제가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큰 사업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정임합도 돼 있죠. 문서와 이게 재성이 합해 있으니 상당히 이런 자영 사업을 해도 이런 유통이라는 게 정제라면 주로 뭡니까? 의류, 그 다음에 양말, 팬티 뭐 이런 거 있고 물, 그 다음에 쌀, 그러지 않으면 뭐 편의점 이런 거가 되겠죠. 이게 사업이와 무리지니까 뭐 안정적인 뭐 요즘 같으면 인터넷 필요한 전기 전자제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신유술 같으면 기본적으로 군검경이라 그러죠. 신, 유, 수임은 기본적으로 방압으로 군검경이 되는데 그 다음에 재질적으로 금속, 기계, 그다음에 식품, 신하고 유 같은 경우 식품으로도 봅니다. 이것이 관이됨으로 그러한 조직과 관계된 어떤 사업을 하던가 그런 조직에 내가 근무하면서 조직성을 쓰던가 그러지 않으면은 납품, 인허가, 프랜차이즈, 매장 등의 사업도 가능하다. 그 중에서 신월생이 되면 신자합이 되죠. 신자합이 되면서 관인상생의 모양이 돼서 그러한 어떤 분야의 직장 아니면 편관이 뭐냐면 특수조직, 명령 따라 움직이는 국가조직이든가 사기업이 되는데 그러한 분야에 의한 특수조직이든가 아니면은 그러한 분야의 일반 조직이 되겠다. 그 다음에 6월생이라면은 자유파가 되죠. 이렇게 자유파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교육 상담. 자유파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어떤 심리적인 파악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담 같은 거 하면 잘해요. 뭐 교육도 가능하고. 국가 공직성의 행정 업무, 그 외 일반적인 사기업이라고 해도 뭐 관리 업무, 행정 업무 이런 거가 잘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수월생이라면 격각이 돼, 격각. 자하고 수하고 격각이다. 격각이라는 것은 역마, 준역마에 해당하는데, 운수, 운송, 그 다음에 여기 편제가 되죠.
무역, 그다음에 조선항공, 인터넷, IT, 전기전자 이렇게 됩니다. 통신, 요즘 같으면 통신 사업 같은 거 있죠? 인터넷 설치하러 다니고 하는 거, 그것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해자축이면 뭐냐면 인성이 되죠, 인성. 그러니까 글과 학문에 의한 전문기술 자격. 네?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분야로 수학, 물리학, 역사, 문화, 고고학 그러한 분야. 그 다음에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여러 가지 자격증이 필요한 거죠. 정 안 되면 갑은 토를 갖다가 재성으로 두기 때문에 또 중개인 사무소, 중개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인연에서 부동산 어, 사무실 같은 거 차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개가 다 그러한 식으로 쭉 살아간다면은 해자축은 큰 무리가 없겠다. 근데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너무 수다목구가 되죠. 물이 많아서 어딘가에 수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수기운으로 치워졌다 그러면은 인도나 동남아 이렇게 열이 에, 뜨거운 지방이 있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내륙에 해당하는 대구, 그다음에 뭐 대전 이렇게 밭전자가 들어가던가 그러지 않으면은 요런 걸 설계해 주는 게 나무목자죠. 우리나라 그 동쪽 뭐 경상도라든가 이런데 강원도라든가 그런 데서 이러한 수기운에 대한 어, 시설을 반기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은 좀 좋을 수도 있다. 요건 하나의 개운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은 봐야 됩니다. 이성운 결혼은. 기본적으로, 이성운이나 결혼에 있어서 안방에 인성이 있다는 것은 이 모친의 어떤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남자를 만나더라도 또는 여자를 만나더라도 매우 좀 이리저리 재고 그런데 간목이라는 것이 십상으로 뜨는 게 화기운이죠. 화기운이 약화되기 때문에 인성이니까 내 표현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잘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결혼의 인연이 늦게 오기가 쉽고 화기운이 사나 오나 있지 않으면 더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갑자일주들은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많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자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한 가운데 진이 있든가 술이 있든가 미가 있든가 그러면 뭐가 있든가 그럼 이런 식의 축도 포함해서 이런 식의 만나지는 인연이 있죠. 축이라면 아무래도 이건 좀 쉽지 않을 활발하진 않을 거고 자축합으로 해서 이제 부모가 정해준 뭐 짝하고 하든가 이런 식이 되기 쉬울 건데 이런 식으로 있다면은 본인이 사화 같은 경우 특히 본인의 어떤 연애 감정이란 말이에요. 연애 감정이 이제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남자 같으면 이런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모친과의 어떤 타협을 해가지고 결혼이 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죠. 여기에서 오 같은 경우는 심하게 반대가 있을 거고 사화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고 신토도 긍정적이죠. 술토 같은 경우는 영양가도 없으면서 이 모친과는 또 사이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기서 괜찮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화 미토도 괜찮다. 축토도 괜찮네. 이건 약간 늦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 무난한데 그 외에 그러더라도 안방에서 보면은 그 마마보이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우리 엄마하고 우리 모친하고 배우자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갈등이 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모친과는 떨어져 지내는 게 낫다. 그래서 성혼 후에 결혼 후에 배우자와 불안하기 때문에
모친으로 인해서 불안한 배우자운이 되기 쉽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라면 이게 자수가 인성이니까 관인상생하죠. 그래서 신금이 있든가 유금이 있든가 바람직하죠. 이건 주로 남자가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남자 쪽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자가 좀 수동적으로 이제 반응하면서 결혼이 되기 쉽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건강 불안하다. 유금 같은 경우는 그 장생을 해도 좋긴 한데 자유파라는 요인. 그 다음에 술 중에 유금 같은 경우는 동거운이 불안한 거죠. 그 다음에 사중에 경금 이런 거는 자유합격으로 괜찮죠. 그러니까 비교적 괜찮은 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축중의 신금 같은 경우는 자축합으로 유정한데 이게 약하죠. 그래서 긍정적이라면 유금이나 사중의 경금, 그 다음에 뭐 술중에 그 신금 정도가 그래도 좀 괜찮은 모양이죠. 그래서 배우자운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런 식의 결혼이 이루어지죠. 그 외에 시에 있든가 그러면은 늦게 이루어지고 주로 이제 모친의 간섭으로 늦게 이루어진다. 다만 월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결혼하는데 적정한 시기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를 맞을 때 인연법상으로 어떤 띠를 맞는 것이 좋으냐. 되게 이 배우자를 맞을 때는 시에서 연에서 연월에 어떠한 관이 있고 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띠를 취하는데 일일이 다 열거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안방에 해당하는 거와 중요한 논리 몇 가지를 곁들여서 어떤 띠가 오면 좋은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자일주가 일지법. 이건 안방에 그대로 배우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와 합을 이루는 원숭이띠와 용띠, 쥐띠가 된다. 이런 띠를 취용함으로써 어떤 그 인연에 맞게 산다. 만약에 배우자운이 불안하면 아예 쥐띠를 앉혀놓으면은 또 그 중에서 안 좋지만은 그 중에서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귀인이 필요하죠. 귀인으로서 소띠와 양띠가 있다. 소띠는 이제 자축합으로 유정하긴 하죠. 양띠는 재물적으로 좋은 띠가 되면서 원진이긴 하더라도 이런 띠가 와도 좋다. 그 다음에 사주가 너무 약하다 이거예요. 신이 있고 토가 너무 많아서 약하다 이거예요. 금이 많고. 그러면은 이 결혼하는데 애를 많이 먹어요. 본인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럴 때는 록에 해당하는 범띠, 토끼띠, 용띠로서 배우자를 삼는다. 다음에 정관에 해당한다. 정관이 좋죠. 정관에 해당한 닭띠도 괜찮다. 그 다음에 수기이 너무 강하죠. 해월, 자월, 그리고 막 금수기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조우조로 너무 치우치죠. 그럼 조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뱀띠, 말띠, 양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짜준다면 상당히 불안한 어떤 사주라 그래도 이런 조건에 맞춰서 한다면은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짜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결혼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반대를 걸치면서 겨우겨우 결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부모를 안 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양들인데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서 배우자를 맞느냐 띠로서 이걸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럴 때 퇴신법이라 그래서 자에서 한 바퀴 한 글자 전의 글자가 해가 되고 오에서 전의 글자가 사가 되죠. 그러면은 사하고 자하고는 자유합격으로 합돼서 괜찮아요. 그래서 부모하고도 무난하게 지낼 수가 있고 안방에서도 무난하고 부모와는 사하고하고는 방합이죠. 큰 반대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는 해하고 감합이 된다. 천간의 정의막 같은 거예요, 이게. 괜찮고, 안방에서도 해하고 자하고는 같이 방합으로 등률을 이루죠. 그래서 큰 마찰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이렇게, 자와 합을 이루는 소띠, 오와 합을 이루는 양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준다면은, 에, 결혼하고 나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논리예요, 이거 다. 이 어떤 띠를 고르는가 하는 것은 옛날에 돌아가신 박도사께서 많이 써먹던 관법인데, 이렇게 인연법을 맞추고 사는 부부들 보니까 잘 살더라 이거예요. 그 당시 박도사가 감정료가 얼마냐면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 근데 박도사한테 오는 사람들은 이 인연법을 잘 맞추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인연법을 다른 철학관 하시는 분들이 써보니까 안 맞더라 이거지. 근데 뭐냐면 박도사는 그 당시 20만 원을 받았고 일반 사람들은 뭐 2, 3만 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도사한테 온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인연법이 맞고 딴 사람들은 2, 3만 원 주고 볼 정도면 잘 못 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안 맞더라 이거지. 중요한 논리니까 반드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논리 잘 숙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끝으로 재물운이 이제 중요하죠. 자식운, 배우자운, 그다음에 특징, 직업은 다 봤는데 중요한 거는 재물을 어떻게 내가 땡길 수가 있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재물은 보겠습니다. 재물운은 기본적으로 직업운의 안정에서 오게 됩니다. 물론 부모한테 많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잘 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오래 못 가죠. 뭐 격으로 뭐 정제격이라든가 정인격이라든가 그러면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안정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포괄적으로 볼 때 어떨 때 이 재물적으로 최상으로 갈 수 있는지 또 오행적으로 어떤 오행이 있을 때 어떠할지 이런 게 또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인격, 정관격, 정제격 이 사람들은 잘 살아요. 거기다가 이제 정인격 같은 경우는 문서운이 되기 때문에 재물 관리도 잘해서 잘 살고 그런 건 기본적으로 깔고 그 나머지 이제 법무필부들 그렇게 격이 잘 짜여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재물운은 기본적으로 직업운이 안정이 오고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 끌고 오는 하나의 루트가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가 재물운, 직업운, 두 번째가 재물 관리. 이 두 개가 맞물려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그런 데서 잘 힌트를 찾아야 될 것이고 재물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재물은 기본적으로 토를 재성으로 쓰죠. 그래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수기운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수기운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잘 살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주상에 일지의 정인이 자리함으로 문서운이 강해서 직업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무난하게 재물 관리가 된다. 그러니까 사화가 있든 그러지 않은 유금이 있든 안정이 되고, 뭐 시라도 어떤 그 재물이 기사시가 되든 그러지 않으면은 무진시가 되든 이것도 재물이랑 합의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재물도 되고 문서도 되고 하니까 상당히 재물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타지지에 토기운이 왕하면 전문 분야에서 또는 유통, 농산물 분야 그런 데에서 재물길이 열리고 남자의 경우 재물이 많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미가 있고 뭐 진이 있고 여기 오가 있으면 더 좋네. 여기도 사가 있다. 그럼 재성이 너무 많죠. 모친도 있고 재성도 이렇게 많다는 거는 나보다는 모친이나 그러지 않으면은 이 마누라 남자 같은 마누라가 되겠죠. 마누라에 의한 어떤 그 재물 그러니까 초동업으로 어떤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로 이제 뭐 재성이 됨으로 유통업이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처가 어떤 그 만약에 사라 그러면 처가 무토인데 무토가 경금을 쓴다는 건 식신을 쓴다는 거죠. 무토가 경금을 쓴다는 거. 그럼 이제 마누라가 무슨 요식업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샷다맨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모친이라는 이런 기운, 인성이 있기 때문에 재물 관리를 잘한다. 그 다음에 금기운이 많다면은 금기운이 적절하면 조직 직장길에서의 재물이 무난하게 열리겠죠. 경이 있고 뭐 경 경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조직이 되고 이렇게 관인 상승도 되고 있죠. 조직 직장길에서 일하면서 꾸준하게 재물을 불러들인다. 아니면 신이 있다. 신이 있고 차가 있으면 아주 좋죠. 이런 모양 같으면 매우 좋은 거지. 근데 관은 지지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그냥 파워 있는 관은 아니에요. 근데 적 세월을 두고 계속 이 월급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그 재테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히 재물로 어떤 그 스노우볼 같이 굴러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목기운이 강하다. 인묘진월이다. 본인의 사업으로 나가죠, 이거는. 분야로는 뭐 건설, 기획,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장식, 농산물, 뭐 과수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데서 본인의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물 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로 인묘진월이면은 직장 생활 잘 하다가도 본인의 사업으로 나갑니다. 이게 뭐 인묘지니까 과일장사 같은 것도 되고 건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기운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건 교육 필설, 그 다음에 요식업, 제조업, 뭐 그런 게 되겠죠. 여기다 관까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신이 있다. 그럼 큰 조직과 관련돼서 어떤 내가 제조, 유통, 납품, 제조, 납품, 유통, 납품이 되겠죠, 이게. 그런 쪽으로 사업 성향으로 빠져나가기가 쉽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뭐 교육 사업, 학원 사업을 통해서 재물을 꾸준히 이뤄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길에 있거나 사업길에 있거나 재물적으로 꾸준하게 캐시카우라 그러죠. 꾸준하게 들어오는 루트만 있다면 세월을 두고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부동산 문서를 통해서 적지 않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다. 이게
갑오일주의 재물 운에 있어서 좋은 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갑자일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갑자일주가 연이 어떻고 월이 어떻고 설명이 웬만큼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살펴본다면 거의 갑자일주 하나만 가지고도 글자 어떤 배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갑자일주 이렇게 하겠는데, 이거를 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뭐 생일을 알면 운명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제인데 책이 나올 겁니다. 생일 사주학 일주론인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일주론이란 말이 좀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생일 사주학 뭐 이런 식으로 생일이 들어가서 어떤 운명을 관찰하는, 일주라는 게 결국 생일이란 말이에요. 생일을 알 때에 그것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좀 맞추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일을 들어가서 생일 사주학 아니면 생일을 알면 운명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갈 겁니다. 네, 아직 출판은 안 됐는데 나오면 나중에 이제 기념으로 해서 이제 올릴 건데, 네,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제대로 된 어떤 운명 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올릴 겁니다. 네, 보시고 이 사주 명리의 내공을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책 나오면 그때 추천 영상을 다시 한번 해서 올리겠습니다.